때문에 그런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메리트가 없다라는 얘기들이고요. 귀찮죠? 아니 학교 숙제하기도 바쁘고 학교 수업하기도 바쁘고 수행평가도 있고 학원 다니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걸 학원에서 왜 시키나? 대학 잘 가라고.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었던 힘든 그런 얘기들이 없으라고. 대학 잘 가라고 저희가 하게 되는 거고, 고2 때 여러분들 후회를 제일 많이 해요. 정말 제일 많이 할 때가 고2 때거든요. 고2 때 후회하지 말고 1학년 입학부터 학교 생활을 잘 디자인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1이 어영부영 끝나면 여러분들 입시의 5분의 2는 끝납니다. 여러분들 수시를 지원하면 3학년 1학기까지가 끝나고 3학년 1학기가 끝나고 이제 9월 달에 수시원서를 지원을 하고요. 1학년 1학기 2학기가 끝나면 수시 지원의 5분의 2가 날아가는 거예요. 수시 지원의 5분의 2가 날아간다는 얘기는 내신도 날아가고 비교과도 날아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다 날아가는 거죠. 5분의 2가 끝나면 지원 가능 대학에 한계가 생긴다라는 건데, 아까 1부에서도 변은질환 학생이 얘기했었지만 1학년 때 내신이 5등급이었다가 2학년 때 내신이 3등급이었다가 3학년 때 내신이 1등급이었다. 굉장히 잘하는 아이잖아요. 5등급, 3등급, 1등까지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잘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의 내신 평균은 3등급입니다. 그러니까 내신의 약점은 뭐냐, 내신의 단점은 뭐냐면 누적된다는 것, 나의 성적이 누적된다는 것이 단점이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비교과도 굉장히 많이 챙기고 학교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나의 내신 범위가 지원 가능 대학의 라인을 결정합니다. 보통 말씀드리면 한 2.2 내지 3, 2.2 내지 3의 내신은 국숭세단 라인, 건동 홍숭 라인,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라인까지 지원 가능, 합격 가능은 모르겠고요. 그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되고, 2.3이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에서 3등 정도, 3등 정도입니다. 자, 생각과 준비 없이 내가 계획 없이 입학을 그냥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시나리오를 한번 해볼게요. 시나리오를. 자, 3월 여러분들 다음 주에 입학을 하죠. 다음 주에 입학을 하면 조회 시간에 선생님이 들어옵니다. 쪽지를 다 나눠주고, 야, 점심시간까지 니네 진로랑 희망사유 그거 왜 꿈꾸는지 자필리 적어가지고 제출해. 반장 걷어오고 이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야? 점심시간에 언제죠? 수업하기만 바빠 죽겠는데. 몰라? 대충 적어.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우리 반 무슨 동아리 5명 하고 싶은 사람 일어나. 그랬더니 8명이 일어나서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내가 졌어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탁구반에 들어갑니다. 3월이 그렇게 지나가요. 나의 진로 희망도 대충 적어놨고 동아리도 원하는 대로 못 들어가고, 4월이 됐더니 4월은 과학의 달인데 4월이 되면 여러분들 중간고사를 준비할 때예요. 근데 대회까지 생기네. 야, 무슨 대회랑 무슨 대회 있는데 참가할 사람 신청해. 하이, 중간고사 대비하기 미쳐 바빠 죽겠는데 무슨 대회야. 우선 참가해보든지 아니면 귀찮아 안 해. 그러다가 대회 참가했는데 떨어졌어. 나 짜증나네. 야, 떡볶이나 먹으러 가자. 그러고 4월이 끝납니다. 5월 중간고사가 끝나죠. 그럼 여러분들 생전에 받아보지 못한 점수는 상관없고 등급이 나올기도 할 텐데 엄마한테 혼나죠. 야, 이게 뭐야? 너 중학교 때 잘했잖아. 나 열심히 했는데 엄마. 짜증나네. 야, PC방 가자. 시험이 중간고사 망해서 짜증나 죽겠는데 이제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수행평가를 쏟아냅니다. 국어, 영어, 수학, 통합과학, 그 다음에 통합사회, 과학실험, 거기다가 제2외국어 하는 학교는 제2외국어까지 수행평가가 막 쏟아져요. 선생님이 그럽니다. 사회 선생님이. 야, 수업시간에 이거 뭐 자유주제 발표하면은 학생부에 적어줄게. 그랬더니 무슨 발표야, 쪽팔리게. 귀찮아 죽겠는데 안 하죠. 야, 이번에 수행평가 팀 프로젝트니까 팀 짜가지고 하는 거야. 아, 짜증나. 할 것도 많아 죽겠는데 그냥 대충 무임승차 해야지. 이럽니다. 축제가 있는 학교도 있어요. 5월달에. 오, 축제! 오, 체육대회! 오, 체험활동, 수련활동! 좋네. 와! 하다가 끝납니다. 흡연 예방교육, 성평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때 그냥 영상 틀어놓고 옆에서 잤다. 6월 초에 전국 모의고사라는 게 있는데 이거 준비해야 되나? 자,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적어주냐면 다 학생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인데
학생부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인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생각과 준비 없이 입학을 하면 이렇게 돼요. 6월이면 학기가 끝나가죠. 6월 초에 6월 8일인가요 올해는? 6월 8일에 전국 모의고사가 있는데 전국 모의고사 성적표가 전국 등수가 나옵니다. 베일에 가려졌던 여러분들의 전국 등수가 나와요. 11만 등? 전국 60만 명 중에는 11만 등? 나옵니다. 역시 정시는 빡세다던데 정시 안 되는 건가? 그래도 인서울은 해야겠지. 중간고사 망치고 수행평가도 귀찮아서 안 했으니까 나는 기말고사 6월달에 기말고사에 올인이다. 그래서 1학기 성적을 잘 마무리하겠다. 근데 수행평가 또 몰려오죠. 여러분들 학기마다 수행평가 2번씩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선생님들이 그래요. 야 독서로 정리해와라. 독서로 정리해. 독서? 뭐 웬 독서? 독서 했어야 됐나? 전혀 안 했지. 뭐 읽어야 돼? 읽어야 되나? 그러다가 여러분들은 찾죠. 구글링을 합니다. 뭐 이기정 유전자 독서로 검색을 해서 긁어서 붙이죠. 동아리도 활동했으니까 동아리 발표도 하라는데 뭐 한 게 있어야 내가 준비를 하지. 나 그냥 하라는 대로만 했는데 그 와중에 또 교내대회가 몰려옵니다. 기말고사 나는 중간고사도 망치고 수행평가도 망쳤으니까 기말고사 올인해야 되니까 우선 대교내대회 제껴. 봉사 했어야 됐는데 하라 그랬는데 전혀 안 했네. 학교에서 쓰레기 봉사한 것밖에 없는데 이러고 6월이 끝나요. 7월이면 한 학기가 끝나죠. 수시에 5분의 1이 지나갑니다. 기말고사가 끝나죠. 나의 1학기 내신은 남은 4학기 내신의 수직 상승을 보여주기 위한 보석이었다 라는 것으로 본인을 합리화를 합니다. 담임선생님이 그럽니다. 이제 7월달이 되면 기말고사가 끝나잖아요. 야 학생부 정리하자. 항목별로 이거 줄 테니까 이거 적어와 라고 하는 친절한 학교도 있고 야 학생부 정리하자. 쓸 거 있으면 써와 라고 하는 학교도 있고요. 네? 뭘 정리해? 뭐 한 게 있어야지. 기억나는 게 있어야지. 선생님이 알아서 써주겠지 뭐. 교과 담당 선생님들이 그럽니다. 야 세특 정리할 거야. 세특용 특색 정리할 거야. 쓸 거 있으면 써오고 그 다음에 과목별로 독서록 넣어야 되니까 독서록도 갖고 와. 수행평가도 제대로 안 했고 나 발표도 안 하고 가만 앉아있었던 게 다인데 독서? 뭐 안 했는데? 동아리 선생님이 그럽니다. 야 학생부 정리하자. 동아리 활동한 거 정리하자. 동아리 발표하자. 네? 계획 없이 기록 없이 한 학기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7월에 선생님이 학생부 정리하자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3월부터 7월까지를 정리해야 되는데 내가 7월이 돼가지고 3, 4, 5월 달에 한 게 기억이 납니까? 안 나요. 그날그날의 기록을 해야 돼요. 학교생활 정리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학기가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학기가 지나가면 어떤 현상이 발휘되냐면 잘 안 보일 텐데 제가 확대를 해서 이따 슬라이드 보여드릴 거예요. 한 학생의 학생부 또 한 학생의 학생부입니다. 올해 수시를 지원한 한 학생의 학생부인데요. 두 학생이에요. 같은 학교였고 다른 반이었어요. 왼쪽의 학생의 학생 내신은 1.4 전교권이었습니다. 오른쪽 학생의 학생부는 3.9 중위권 학생의 학생부였어요. 잘 안 보이니까 확대를 해드릴게요. 구체적인 예시문을 통하여 나의 강점을 파악해보는 내가 가고 싶은 학과를 이용한 학과 이상형 월드컵 활동을 통하여 3학년을 시작하는 첫날 나의 꿈 선언문을 작성함. 구체적인 예시문을 통하여 나의 강점을 파악해보는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이용한 학과 이상형 월드컵 활동을 통하여 3학년을 시작하는 첫날 나의 꿈 선언문을 작성함. 토시도 안 틀리고 똑같죠. 다른 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신이 극명히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을 기록하지 않았고 관리하지 않았고 학생부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똑같아요. 다음 것도. 블라블라 학습공동체 생활공동체로서의 블라블라블라 했는데 학습공동체 생활공동체에서 블라블라블라 했고 심지어 2017년 졸업장에 선 나에게 쓰는 편지를 작성하며 자신의 현재 모습을 성찰했다라는데 위에 학생이. 아래 학생도 2017년 졸업상에 선 나에게 쓰는 편지를 작성하며 자신의 현재 모습을 성찰하고. 둘 다 성찰을 했네요. 글자 다른 거 없이. 제가 위에 학생은 1.4인 학생이 저한테 수시 상담을 왔길래 X표를 쳐놨죠. X표를 쳐놨다. 왜 X표를 쳐놨을까요? 대학교에서 평가할 이유 없음. 넌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불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해라.
똑같아요. 이것도 세월호 참사 추모 활동에서 블라블라블라블라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한 똑같죠. 이 학생이 진로도 달랐을 것이고 성격도 달랐을 것이고 심지어 성적도 달랐는데 학생부가 똑같아. 심지어 오타도. 그러면 대학이 뽑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학교에 지원하는 애들은 내신이 똑같아요. 내신이 비슷하다고. 그 내신 애들이 비슷한데 학생부 똑같은 학생부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 애들 학생부 종합전형 왜 지원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게다가 심지어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다가 나랑 같은 학교 친구가 같은 대학을 지원하면 둘 다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내가 건국대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학생부의 학생의 내신이 비슷하다고 한번 해봅시다. 둘 다 2.1이라고 비슷하다고 한번 해보면 건국대 둘 다 건국대를 수시를 지원을 했어요. 그럼 건국대 교수가 얘 뭐지? 잘 썼네. 그리고 얘네 고등학교에서 우리 대학도 지원하는 애들이 있나? 클릭 한번 딱. 그럼 그 아이들의 정보가 다 떠요. 뭐야? 학생부 똑같네? 평가할 이유 없음. 다 떨어집니다. 니네 그렇구나. 너 학생부 종합전형 썼는데 학생부 관리도 안 했네? 학생부 종합전형 왜 쓴 거야? 너네 둘 다 떨어졌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학생부를 학교 생활을 정리하는 워크북을 해서 2주에 한 번씩 학원에서 확인합니다. 여러분들이 2주에 한 번씩 그 워크북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저희 이제 꿈을 찾는 아이들, 진로전형에서 꿈을 찾는 아이들 멘토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의 워크북을 다 체크합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고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코멘트까지 달아줍니다. 심지어 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꽂아줍니다. 그 워크북에. 여기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 알았어요. 그 다음 어머님들한테 문자 발송합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제대로 했어요? 뭐는 잘했는데 뭐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줬습니다. 라고 어머님들한테 문자 발송합니다. 그러고 꿈차다 멘토 선생님과 여러분들 수업 진도 나가주시는 티칭 선생님과 코칭 선생님 세 분이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여러분들 학교생활 기록에 대한. 여러분들의 티칭 선생님과 코칭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수학학습을 책임질 거고 세 명이서 하게 되면서 입시까지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그냥 공짜거든요? 공짜로 해주는 거예요. 공짜로 하는데. 그래서 3아웃 제도를 마련합니다. 두 번째 주에 워크북을 걷더니 누가 안 해왔어. 그러면 안 해오면 안 해왔다고 어머님한테 문자 발송. 2주 뒤에 다시 확인했는데 또 안 해왔어. 안 해왔습니다. 문자 발송하면서 세 번째까지 안 해오면 학교생활 기록부 기록 관리를 중단합니다. 라는 문자가 발송됩니다. 하지 않는 자 안 해도 된다. 왜? 대학 입시에는 학생부 종합전형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려는 자 아까와 같이 똑같은 학생부를 만들려고 하면 의미가 없다. 너희들이 학생부를 관리해라.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부 기록을 관리하다가 뭘 모르겠어. 뭐가 필요해.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심층 상담을 요청하면 심층 상담. 저는 저한테 맞는 걸 하고 싶어요. 무조건. 지속 상담을 원할 경우에 여러분들 개인에 맞는 자료들을 네이버 밴드를 개설을 해서 여러분, 각 학생 하나, 학부모님, 멘토 선생님 3명만 이용하는 네이버 밴드를 개설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입시, 학습 자료들을 다 거기서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기 말마다 예를 들어서 올해 학기 말이라면 7월 말이 되겠죠. 7월 말이면 너무 늦고 7월 둘째 주 정도가 되겠네요. 기말고사 끝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이 워크북을 작성한 것을 토대로 야 너의 학생부에는 이런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 너의 학생부에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 라고 하는 학생부 기록 캠프를 하고요. 학생부만 하면 여러분들 내신이 어떠한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같은 내신 내에 있는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대입으로 갑니다. 그래서 워크북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다음 주에 다 여러분들 일괄 지급됩니다. 교과,
수업 및 세특 관리, 비교과 관리, 심화 활동 관리, 진로 설정, 학생 비록부, 1학기 디자인하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잠깐 보면 교과 및 세특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교과라는 건 수업, 세특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죠.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다음 주에 하게 되면 요 슬라이드는 다 프린트해서 줄 거예요, 학생들한테. 1학기, 2학기 시간표가 이렇게 돼 있고 그런 것들을 붙이게 돼 있고 여러분들의 학사 일정이 나오면 학사 일정을 붙여도 되고 월별 뭐 행사 계획표가 나오면 월별 행사 계획표를 붙여도 되고 써도 됩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 가면 다 나와 있어요. 아니면 선생님들이 다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걸 붙이고 이렇게 연간 학사 일정이 나와 있는 학교들도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거기다 그걸 일정을 다 적고 학교 홈페이지에도 이런 것들이 나오죠. 학교 홈페이지에 나온 학교들도 있고 3월부터니까 3월을 보면 여러분들 아까 그거 했던 학교 학사일정 붙였던 것처럼 화요일에 뭐가 있고 무슨 대회가 있고 중간고사가 있고 뭐 교육과정 클러스터도 있고 뭐 과격 쓰기 대회 뭐가 있고 나한테 중요한 행사들 아니면 학교에서 하는 행사들을 다 적어놓는 거예요. 스케줄러가 되는 거죠, 일종의. 비교과 스케줄러. 그러고 이건 무조건 나가야 돼. 이건 아직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표시도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참여할 대회, 교내 대회 있죠. 교내 대회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매 학기 초가 되면 학교 홈페이지 또는 학교 원래 법상이에요. 이건 법으로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 학교에서 어떤 대회가 이루어지는지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것들을 보고 내가 참가할 대회를 계획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까지의 페이지를 빈 블랭크를 다 만들어놨어요. 빈 양식지를 다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주에 사회문화 수업을 들었어. 무슨 단원이었고 내용은 뭐였어. 수행평가는 뭐가 있고 이것에 이 수업을 들었을 때 내가 잘한 점은 뭐였고 내가 보완해야 될 점은 뭐였나. 그러니까 이해되는 건 뭐였고 이해가 안 되는 건 뭐였나 더 해보고 교과 연계 독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것과 관련된 진로야. 그러면 이 단원 괜찮은데 이 단원과 관련된 독서 있나? 라고 계획을 해보고 그 다음에 교과 연계 영상인데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 뭐 사회문화, 사회계층과 불평등 뭐 불평등만 검색해봐도 유튜브에만 검색해봐도 수많은 영상들이 나올 것이고 K무크라고 하는 것들 뭐 EBS 영상 K무크는 뭐냐면 대학교들의 수업 동영상을 무료로 업로드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K무크는요. 각 대학교들의 수업 영상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심화 활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세특을 미리미리 학교 생활을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정리해 나가고 그 다음에 3월달이 끝나갈 때면 이번 달에 나 잘했는지 뭐 개선해야 될 게 뭐였는지 이렇게 적는 겁니다. 적고 그 다음에 4월달부터는 뭘 해야 되는지 또 적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비교과 활동. 비교과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간 비교과 활동 아까 학사 일정 붙었잖아요. 붙였으니까 내가 거기서 3월에 뭘 하고 4월에 뭘 하고 5월에 뭘 하고 참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기서 또 뭘 내가 집중할 게 있는지 적고 대회 참가한 걸 기록하는 거예요. 상을 못 탔더라도 참가한 거 다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 그 다음에 탄 게 있으면 또 정리. 동아리 활동인데요. 여러분들 동아리가 있으면 난 창체 동아리, 학교 동아리는 뭘 들었고 자율 동아리는 뭘 들었다. 선택 동기 및 활동 목표가 뭔지도 적게 되고요. 동아리 활동 일지도 제가 예시로 다 드러났고 동아리 활동 일지를 빈 양식지로 쭉 해놨으니까 동아리 활동 일지를 거기다 적으면 돼요. 봉사도 교회 봉사 뭐 했는지 교내 봉사 뭐 했는지를 적고 그 다음 봉사 활동 일지도 간단하게 적고 독서도 마찬가지로 1년 동안에 할 독서 계획을 세워놓은 다음에 독서 활동을 기록한 독후감을 기록하는 거죠. 여러분들 다시 생각하지만 독서 활동이 책명하고 저자명밖에 안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이유는 학교마다 독서록을 무조건 제출해야 독서록을 올려주는 데도 있고 그냥 책명만 올려주는 데도 있고 선생님마다 다르기도 한데 이걸 하게 되면 독서 활동란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세특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율활동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진로활동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서는 반드시 기록한다.
그래서 세부능력이 채택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유전을 배우며 교과에 머무르지 않고 당신의 주인은 DNA가 아니다를 읽고 마음의 에너지 생각이 블라블라 되죠. 자, 분명히 독서 활동 란에는 책명하고 저자밖에 안 들어가는데 세특의 기록을 하니까 왜 읽게 되었는지 읽고 나서 뭘 내가 느꼈는지도 기록이 되죠. 여러분들 특성이 더 잘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고 원서 이렇게 읽었다라는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심화 활동은 1학년 때 별로 안 하는 학교들이 되게 많은데 심화 활동은 첫 번째는 이런 것들은 수행평가로 되게 많이 합니다. 주제탐구. 주제탐구는 수행평가 때 많이 해서 빈 양식지를 넣어놔서 여러분들이 있으면 여기서 정리하라고 하게 되는 거고 1학년 때부터 소논문을 쓰는 학생들이 시작할 거예요. 소논문을 쓰면 소논문 대회가 있어 쓰기도 하고 자율동아리에서 하기도 하고 뭘 하게 되는데 소논문 계획서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정리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비교과를 교과 비교과를 설계를 하는데 제가 그 두 가지 예시를 들어놨어요. 똑같이 처음에는 의예과고 두 번째는 여기다 안 넣었는데 역사학자였나를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나는 진로가 의료인 나 무조건 의사 될 거야. 의예과, 간호학과, 수의학과 뭐 이 정도로 좀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가장 관심 있는 교과는 이과이지만 나는 생활과 윤리가 나한테는 관심이 있어. 왜 그러냐면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생명 윤리가 굉장히 중요해. 이렇게 하면 주교과를 하고 연계 과목에 당연히 과학이 중요하겠죠. 생명과학 중요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본다라는 거예요. 설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학생부를. 그리고 뭐 이렇게 블라블라블라를 이제 방과활동, 심화활동, 수행평가, 탐구보고, 소논문을 내가 뭘 할 건지에 대해서 적어놓는 겁니다. 러프하게. 그리고 진로 설정을 하면 진로 설정은 검사예요. 검사. 두 가지 검사를 넣어놨고 간이 검사를 하게 되고 이 검사부터 그냥 다음 주에 받으면 심심풀이로 그냥 심리 테스트처럼 한번 해보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돼 있고요. 검사 결과도 채점지하고 검사 결과도 다 나와줍니다. 다중지능 검사도 하고요. 뭐 영표 와서 이렇게 나오고 검사 결과 나오고 그 다음에 체크, 진로흥미 검사 세 가지까지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검사 결과까지 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그 워크북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해보면 돼요. 그 다음엔 이제 여러분들의 진로를 러프하게 적어놓는 거죠. 요게 여러분들 학생부에 기록되는 것.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3월 첫째 주에 선생님이 뭐 한다고요? 교회 시간에 들어와서 야, 네 진로 희망이랑 희망사유 좀 적어서 내. 이런다고요. 미리 적어서 200자까지 썼으니까 200자 꽉 채워서 제출하는 겁니다. 나의 진로 로드맵. 1학년 때 뭐 할 거고 2학년 때 뭐고 3학년 때 뭐 할 것이다. 확정은 뭐다. 뭐 블라블라 이렇게 써놓는 거고. 지원학교. 나는 서울대는 가야지. 서울대 기업과 갈 거야. 그럼 그 학교 홈페이지를 가는 거예요. 그 학교 교육목표, 인재상, 교훈, 기경학과에 무슨 로봇 동아리가 있어. 기경학과 홈페이지를 봤더니 물리, 고급 물리를 배우네. 고급 물리는 뭐지? 고급 물리 한번 배워볼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서 뒤에 자세하게 좀 안내를 해놨는데 기재 예시를 다 항목마다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학생부에 이렇게 들어가면 좋다. 이렇게 들어간 것이 좀 디테일한 학생부다라고 하는 것이 항목별로 다 넣어놨으니까 그것에 그 위에 예시가 들어가 있고 밑에 여러분들의 학생부를 쓸 빈 양식지가 있으니까 거기다 써보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빈 양식지를 넣어놨다는 거죠. 세특도 마찬가지죠. 세특도 과목별로 다 넣어놨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세특이 적어질 수 있도록 하게 되고 행특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시 말하지만 2주에 한 번씩 꿈쳐던 멘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저 워크북을 검사를 할 거고요. 체크 할 거고 이 모든 것들은 다 공유됩니다. 여러분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 선생님, 그런데 저 학생부 종합전형 갈 거 아닌데요? 저 내신만 조질 거예요. 속된 말로. 내신으로 올인할 거예요. 저 수능으로 갈 겁니다. 그런 학생은 안 해도 좋습니다. 안 해도 좋아요.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강요는 하지 않지만 1학년 때부터 그렇게 할 때 위험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드릴 텐데 당연히 귀찮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보고 이것까지 검사를 받고 엄마한테 문자를 보낸다 그래. 많죠. 여러분들은 학생 여기서 한 수시로 간다 그러면 3명 중에 2명 정도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갈 텐데 대학교는 다르겠지만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적극적이어야 된다면서요. 나는 소심한데 남들 앞에 나서기 뚝거리는데 선생님들하고 어떻게 친해지는 거야 싫은데
그게 여러분들의 죄입니까? 죄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생각하죠. 내가 내신이 좋으면 난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갈 거야. 내가 수능이 잘 나오면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갈 거야. 나오지만 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신이 잘 나오는 건 조건. 대학을 가는 건 내가 이렇게 뽑을 거예요. 대학교가. 대학교가 근데 어떻게 뽑는다고요?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는 상위 15개 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10명 중에 6명을 뽑는다고요. 제일 많이 뽑는다고요. 내신 올인해도 정시 올인해도 괜찮습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생겨요. 좋아, 1학년 때부터 난 비교과 귀찮고 동아리 공부하고 독서 공부하고 귀찮으니까 내신 올인할 거야 라고 했는데 내가 내신이 했는데 2등급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2등급이 나왔어요. 나는 또 수능을 본다고 수능에 올인하고 있는데 수능이 3등급이 나왔어. 그러면 내신만 올인해서 2등급이 나온 학생이 2학년 때 갔어요. 2학년 때 갔더니 여러분들은 개정교육과정이랑 선택교육과정이랑 과목별로 수강자 수가 다르죠. 심지어 수강자 수가 50명밖에 안 되는 과목이 있는데 50명밖에 안 되면 1등급은 2명입니다. 그러면 내신은 2학년 때 더 떨어질 건데. 그럼 여러분들 3학년 1학기 내신 올인 몰라. 1학년 때 내신 올인했으니까 2학년 때 내신 올인해. 내신이 떨어져. 내가 평점을 내보니까 2.7이야. 아무것도 안 하고는 내신만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 대학은 서울권에 없습니다. 내신만 올인하면. 정시로 올인했는데 내가 3등급이야. 이런데 갔더니 3등급이면 서울에서 다닐 대학이 없어요. 수능으로. 근데 내가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1학년 때 내신이 한 2.4 정도 됐어. 근데 나는 학교 활동을 열심히 했어. 워크북도 잘 작성해서 학교생활 기록부가 좋아. 그러면 2.4인데 비교과가 괜찮으면 건대 지원 가능. 건대 합격권도 굉장히 많습니다. 합격하는 학생들도. 다르죠? 내가 내신 올인해서 2.7인데 경기권을 가는 것과 내가 2.4 그 별로 차이 안 나는데 내가 비교과를 했기 때문에 건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수학학원 왜 다녀요? 수학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꿈을 위해서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게 무엇이고 유리한 게 무엇이고 불리한 게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한 채 그냥 마냥 공부를 해나간다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의미가 없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학교 생활을 관리해나가면서 하게 됩니다. 2학년 1학기가 되면 이거 워크북 안 하는 학생들 태바분일 거예요. 왜냐면 내가 2학년 1학기가 끝나고 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 안 하는 학생들이 생길 거니까. 그러면 워크북을 작성할 필요 없어. 제가 말할 겁니다. 너는 이렇게 해서 내신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너는 수능이 잘 나오니까 수능을 하되 논술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다시 말하자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대학교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1학년 때는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워크북 작성한 거 하루 5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자기 전 5분에 오늘 수업 시간에 뭐 했지? 동아리 친구랑 싸웠는데 젠장. 책은 뭐 읽어야 되지? 하루에 5분만 투자를 하면 학교생활 일기 쓰는 거예요. 학교생활에 일기를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일기장입니다. 그러면 그 5분이 쌓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교 4년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은 해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1000일 남았다고 야 니네 죽었어 뒤졌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할 수 있고 다 좋은 대학교로 갈 수 있는 포텐셜들이 잠재 능력들이 많은 건 아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누릅니다. 난 안 될 거야. 난 안 할 거야. 나랑은 다른 리그지 뭐. 할 수 있어요. 서울대 입학생 1000명, 신입생 1000명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너 중학교 때 60점 이하 맞아본 과목이 있어? 놀랍게도 4명 중에 1명이 있대요. 그래? 너 그랬는데 그럼 서울대 올라올 때 어떻게 공부한 거야? 언제가 제일 중요했어? 중3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이 가장 중요했고 그 다음에 고1,
고1에서 고2 올라가는 겨울방학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10년 동안 수많은 학생들을 보면서 중학교 때 4, 50점 맞았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게임방 다녔던 친구들도 마음 잡고 정말 미친 듯이 한다. 미친 듯이란 전제가 되게 중요한데 미친 듯이 한다 해서 한양대 이상 간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워크북이 지급이 되면 아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한번 보고 이 작성하는 슬라이드는 여러분들 워크북 지급할 때 다 출력해가지고 다 줄 거예요. 출력할 거 다 줄 거니까 그래도 내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물어보면 됩니다. 물어보면 다 알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도 학원 블로그 또는 뭐 유튜브에 용량이 크면 유튜브에 올릴 수도 있겠죠. 올려서 여러분들 링크 다 걸어드릴게요. 제발 3년을 계획하십시오. 1000일 남았고 한 학기가 지나가면 5분의 1씩 빠져나갑니다. 5분의 1씩. 자, 여러분들 입시를 위해서 언제든지 열려있으니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궁금한 게 무엇인지 언제든지 와서 상담하세요. 다 알려드릴 테니까 응원하고요. 남은 1000일을 응원하고 여러분들의 3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마칠게요.